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똥을 밟고 크게 데인 뒤에 초대박을 맞은 30대 초반의 평범한 주부예요. 똥 같은 전 남편과 이혼 후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거든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을 결정하게 된 사연을 글로 쓰게 되니 이상한 기분이네요. 지금의 삶에 감사한 마음으로 제 전 결혼 생활에 대한 사연을 작성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20대 중반에 만났어요. 당시 저는 이미 직장인 4년 차로 아버지가 보태준 돈과 제가 번 돈을 합해서 전셋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의 알뜰한 모습에 반했다며 프로포즈를 했고 요즘 추세로는 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사실 좀 무뚝뚝한 면이 있고 구두쇠 기질도 있었어요. 그래도 연애 초반에는 좀 덜했는데 결혼 후에는 점점 심해지기는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참을 수 있는 정도였죠. 시모는 아들이 전보인 사람으로 남편처럼 구두쇠 기질이 있었어요. 그래도 연애 초반에는 좀 덜했는데 결혼 후에는 점점 심해지기는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참을 수 있는 정도였죠. 시모는 아들이 전보인 사람으로 남편처럼 구두쇠 기질이 있었어요.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했나요? 그 말처럼 두 사람은 똑같이 알뜰살뜰 돈 쓰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 시모와 저는 그다지 가깝지는 않았어요. 시모가 매번 친정과 시댁을 차별한다며 저를 나무랐거든요. 저는 외동딸이라 친정엄마에게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었어요. 자식도 하나뿐인데 그런 거라도 챙겨드리고 싶어서 드렸던 건데 친정엄마에게만 드리기 뭐해서 시모에게도 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매번 작은 돈 누구 코에 붙이냐며 친정엄마한테 더 주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며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외동인 제가 친정을 챙기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어째서 제가 제 집에 효도하는데 시모에게 그런 말을 들어야 하죠? 어쨌든 시모의 그런 언행은 시집 오고 난 뒤부터 시작됐어요. 그런 시모와 비슷하게 남편도 돈 문제로 저를 힘들게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돈을 쓰는데 남편에게 허락을 맡아야 했거든요. 어차피 사야 할 생필품이지만 매번 허락을 맡아야 했죠. 이때쯤엔 부부 사이가 아니라 거의 상사와 부하 느낌이었어요. 내 돈으로 결제 맞는 더러운 그 기분 알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짜증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낭비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맹세코 양가 어머님께 드리는 돈이 거의 60만 원 정도고 나머지는 생활비 100, 나머지는 비상금과 적금이었거든요. 제가 한 달에 쓰는 돈은 거의 20만 원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많이 쓰니 적게 쓰니 쓸데없다느니 처음에는요. 저도 좋게 생각했어요. 이게 다 나중에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몰고 다니려면 어쩔 수 없는 희생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뒤로 갈수록 이게 아니다 싶을 정도로 심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 보면 그냥 그 사람은 구두쇠였을 뿐이고 더 악질적이게도 남의 돈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이 짠돌이 남편과 싸우게 된 첫 번째 사건의 계기는 바로 친정집 세탁기 때문이었어요. 친정엄마와 평소처럼 통화를 하는데 엄마가 최근에 세탁기가 고장났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수리를 생각했는데 오래된 세탁기라 생각보다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모아둔 돈도 있고 저번 명절 때 남편의 성화로 용돈도 많이 못 드린 것도 있어서 제가 세탁기를 새로 사드리기로 했어요. 친정엄마는 걱정하셨지만 저는 제 돈이고 친정에 쓰는 돈인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남편의 반응이 조금 신경 쓰였지만 지도 양심이 있으면 장모한테 못 해준 거 내가 해준다고 뭐라 하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도 있었죠. 그래서 이왕 해주는 김에 세탁기에 건조기까지 해서 드렸거든요. 친정엄마가 50견이 와서 빨래 넣을 때 너무 힘들다고 하신 적이 있어서요. 겨울철이나 장마철에도 빨래 말리기 편하니 친정엄마 집안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거라 생각해서 선택한 거였어요.
새 세탁기와 건조기가 들어가는 날 부모님과 같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무척 좋아하셨고 저는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했죠. 남편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카드 내역이 우편으로 날아올 줄이야. 일부러 카드 실적 채우려고 카드로 구매했는데 남편이 그 내역을 보고는 당장 가지고 와서 따지더라고요. 여보,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산 게 뭐야? 거의 4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도대체 뭘 산 거야? 돈도 없는데 이만큼이나 돈을 썼어? 아, 그거 우리 친정에 세탁기 고장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 사드렸어. 사드리는 김에 건조기도 같이 해드렸어. 그러잖아도 엄마 매번 빨래 넣을 때 50견 때문에 아프다고 하셨거든. 건조기 있으면 팔도 많이 안 아플 것 같고 같이 하면 또 싸길래 해드렸어. 평소에 해드리는 것도 없고. 명절 때도 용돈 많이 못 드렸는데 이 정도면 괜찮잖아.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의 얼굴이 점점 험악해지는 걸 보고 저는 당황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부터 했어야지. 당신 혼자 결정하는 법이 어디 있어? 돈 400이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야? 왜 당신은 항상 이런 큰일을 혼자서 결정하는 거야? 아니, 말이 좀 그렇네? 매번 그러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번이 처음이잖아. 그리고 쉽게 결정한 거 아니야. 나도 충분히 생각했고 필요하다는 걸 느꼈으니까 산 거잖아. 나는 당신이 왜 화를 내는지를 모르겠어. 이걸 산 게 그렇게 화낼 만큼 큰일이야? 큰일이지. 당신이 쓰는 돈은 우리 돈이기도 하다고. 상대방의 소비 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지금처럼 당신이 과소비하는 일도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화를 내는 건 당신이 처갓집만 챙겨서야. 세탁기는 우리 엄마가 쓰던 걸 처갓집에 줘도 되잖아. 차라리 우리 엄마한테 세탁기 새로 사드리는 게 나았을 텐데. 뭐? 그게 무슨 논리야? 참나, 우리 집이 거지야? 무슨 말을 그렇게 열받게 해. 왜 우리 집에 남이 쓰던 걸 써야 하는데? 그리고 내가 왜 멀쩡한 시댁 세탁기를 새로 해드려? 남이 아니잖아. 우리 엄마는 혼자 사용하고 계시니까 오래되긴 했어도 깨끗하다고. 그리고 우리 엄마라면 새로 사드려도 깨끗하게 오래 쓸 테니까 돈도 덜 들고 얼마나 좋아. 그게 뭐가 좋은 건데? 그러니까 당신 말은 우리 집은 더럽게 쓰고 어머님은 깨끗하게 써서 어머님께 새 세탁기를 해드리는 게 좋다는 이야기야? 오래 쓰면 그만큼 낡아져. 그걸 좋은 점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일단 기분이 더럽잖아, 기분이. 왜 화를 내? 다 아껴 쓰자고 하는 말이잖아. 그렇게 아껴야 우리한테도 도움되고. 그건 아끼는 게 아니지. 비루하게 사는 거잖아.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돈 드는 건 마찬가지야. 그리고 친정집 세탁기가 망가졌는데 시댁에 새 걸 해줘야 한다는 당신 생각이 미친 거지. 이번 세탁기 건조기는 다 내가 모은 돈으로 해드린 거잖아. 자기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어? 내가 알아서 다 했고 이미 집에 들어가 있고 환불 안 되니까 앞으로 이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 알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래서 시댁에는 새 거 하나 안 해주겠다 이거지? 봐, 매번 똑같아. 넌 언제나 너희 집과 우리 집을 차별해. 그게 눈으로 보이니까 매번 간섭하게 되는 거야. 매번 처갓집에 새 것만 해주고 싶어서는. 그리고 넌 며느리면서 시어머니 몸 안 좋아서 골골대는 건 안 보여? 우리 엄마도 몸 안 좋아. 너희 엄마만 엄마야? 어머님 몸 아픈 걸 왜 나한테 이야기해? 아프시면 병원 가면 되지. 멀쩡한 세탁기를 그것 때문에 바꾸겠다면 자기가 아들이니까 자기 돈으로 바꿔드려. 그럼 되겠네. 그 생각 자체가 문제라고. 처가에 네 돈을 썼으면 우리 집에도 네 돈을 써야지. 그게 진짜 차별 없이 대우하는 거 아니야? 와, 진짜 웃긴다. 그럼 양가에 돈 한 푼 안 주는 당신은 차별이 없는 거야? 그리고 차별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 매번 일할 것도 없고. 이렇게 큰 금액 나간 거 이번이 처음이라고. 용돈도 양가 부모님께 똑같이 내 돈으로 드리고 있다고. 당신이 줄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진짜 차별하는 게 뭔지 보여줄까? 어? 결국 반 협박이 섞인 제 말을 듣고서야 남편은 입을 꾹 다물었죠.
그렇게 사태는 마무리되는 것 같았지만 쉽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싸우고 며칠 뒤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네, 어머님.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예, 우리 집 TV가 고장났는지 나오지를 않아. 와서 한번 보고 고쳐주던지 해야겠다. 시모는 항상 무언가 원하는 게 있을 때만 먼저 연락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TV를 고쳐달라거나 타달라는 것처럼 보였죠. 네, 알겠어요. 제가 남편에게 잘 전해놓을 테니 조금만 참으세요. 그렇게 저는 시모의 전화를 끊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어머님이 집 TV가 망가졌다고 전화 오셨던데 와서 봐달라고 하시는데 수리가 될까 모르겠네. 워낙 오래된 TV라. 그래서? 그래서라니. 가서 한번 봐드리고 와. 내가 가서 고쳐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가? 남편의 말에 당황한 것은 저였어요. 지금 당장 가서 고쳐주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새초롬하게 구나 싶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한방 날리더라고요. 당신이 당신 돈으로 엄마네 TV 바꿔주면 되잖아.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줄 거지? 그럼 너는 뭘 해줄 건데? 뭐? 내가 왜 해줘야 되는데? 당신이 알아서 하라니까. 그게 차별하지 않는 거지. 장난치는 것도 정도가 있거든? 야, 친정집 세탁기 고장났을 때 네가 돈 한 푼이라도 냈어? 땡전 한 푼 보태준 적도 없으면서 뭐? 나더러 시어머니 TV까지 해내라고? 네가 친정집에 뭐라도 해주면 나도 해줄게. 그러니까 뭐 해줄 건데? 너 해주는 거 봐서 시댁에 해준다니까? 내가 돈 한 푼 안 냈다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나는 아끼자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그만큼 큰 돈을 나랑 상의 없이 쓴 건 분명 당신 탓이지. 왜 나한테 화살을 돌려? 당신 돈으로 처가에 뭔가를 사줬으면 똑같이 당신 돈으로 시댁에도 사줘야지. 몰래 처갓집에만 가전 사주고 이러는 거 그게 처갓집이랑 시댁 차별하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말을 논리적으로 하려고 애쓰는 미친 남편 놈을 보며 저는 화를 꾹 누르며 맞받아쳤어요. 아,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우리 친정집에 TV가 오래되긴 했지만 자주 안 보셔서 깨끗하고 잘 나와. 그러니까 그거 어머님 드리고 친정집에 새로 TV 사드리면 될 것 같아. 괜찮은 생각이지. 얼마 전에 당신이 생각해낸 획기적인 아이디어잖아. 남편의 되먹지 못한 발언에 열받은 저는 남편에게 들었던 말 그대로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입장 바꿔 들어보니 어이없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던 거죠. 어때, 기분이?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 직접 당해보니까 진짜 어이없고 열받지 않아? 있지, 당신이 돈 아끼는 건 알겠는데 남의 돈으로 대리효도하는 짓은 하지 말자. 같이 살고 있는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아? 결국 남편은 제 물음에 답하지 않고 시댁 TV 일은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남편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으니 신경을 껐고요. 솔직히 전화상이 아니라 직접 보고 이야기했다면 얼굴을 한 방 날려버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 났었어요. 이후에 시댁을 갔다가 깜짝 놀라 혀를 찰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시댁에 사놓은 TV를 봤거든요. 그건 중고였어요. 한눈에도 오래돼 보이는 그런 누런 TV는 절대로 비싼 돈 주고 사오지는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화면이 나오기는 하는데 예전 고장난 TV보다 연식이 더 오래된 제품이었죠.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집에 저걸 들이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리고 시모는 그 TV를 볼 때마다 도리어 저에게 한 소리 하더라고요. 넌 생각이라는 게 있니? 어떻게 시댁 TV가 고장났는데 중고를 사줄 수가 있어? 너희 친정에는 번듯하게 새 거 비싼 걸로 넣어주고는 이러니 내가 차별한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네가 하는 꼴을 봐라.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 친정의 세탁기는 저희가 같이 모으는 생활비로 낸 게 아니라 제가 따로 모으는 돈에서 구입한 거예요. 어머님 댁의 TV는 남편이 알아서 하기로 해서 저는 잘 몰라요.
이렇게 오래된 모델을 가져온 이유가 있겠죠. 보나마나 네가 중간에서 또 바가지 긁었겠지. 그러니 아들이 나한테 이런 걸 사다 준 거 아니냐. 그리고 처갓집에 좋은 걸 해줬으면 시댁도 좋은 걸로 바꿔줘야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니니? 이 집안에 시집 와서는 여전히 친정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 객식구밖에 더 되는 거 아니겠니? 자식은 부모 닮는 게지. 네가 이 모양인 걸 보면 네 부모님 교양도 눈에 훤하다 훤해.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하셔도 저는 모르는 일이고 남편이 다 알아서 한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께 따로 제 월급에서 용돈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남편이 해결하는 게 맞죠. 저한테 돈 맡겨두신 것도 아니시잖아요. 쥐꼬리만한 용돈 준다고 아주 유세를 떠는구나. 얼마나 똑똑한지 시어머니 말에 한마디도 빠짐없이 말대꾸하며 제 남편 우습게 보는 말까지 하고. 아유,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였지 잘못 들였어. 저는 시모가 왜 저한테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TV를 중고로 사다 준 건 남편인데 왜 저를 혼내는 거죠? 그렇지만 남편이 사준 거라고 했더니 그 뒤에 그 이야기를 더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잘 정리되나 싶었는데 그리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남편의 구두쇠 기질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그만큼 저도 시달리는 일이 많았죠. 물티슈 쓰는 것부터 물 사 먹는 것까지 간섭하며 저를 낭비하는 사람처럼 몰아가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을 다잡아 보려 했는데 더 큰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날은 주말이라 오랜만에 부부 둘이 같이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둘 중 한 명이 야근으로 늦는 일이 많아 서로 얼굴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늦잠을 자고 일어나려는데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친정엄마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이렇게 갈라졌어? 얘, 어떡하니? 네 아빠 상태가 위독하대. 의사 말로는 오래 못 갈 거라고 하는데? 상태가 그렇게 많이 안 좋대? 좋은 약이라도 좀 써보라고 내가 의사쌤한테 말해볼게. 이미 그 단계는 이미 지나서 효과가 없을 거라고 말하더라. 그래도 원하면 써보긴 할 텐데 지금은 의미가 크게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손 놓고 기다려야 하는 거야? 좋아지기를 바라지만 아무리 봐도 상태가 안 좋아. 너도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선생님이. 울지 마. 지금 내가 갈게. 잠깐 기다리고 있어봐. 아니야, 됐어. 어차피 와도 너 못 들어와. 보호자 한 명만 특정 시간에 들어올 수 있대. 임종 때는 가족들 와서 봐도 된다고 하지만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지. 병원비도 많이 나왔을 건데. 딸,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 네 아버지가 보험을 잘 들어놨더라고. 아, 그러고 보니 네 아버지가 오늘 사망보험금 이야기하더라. 사망보험금? 커진 제 목소리에 남편 얼굴이 저를 향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제스처를 취한 채 다시 친정엄마와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 사망하면 수령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아보라고 하던데. 수령인이 나로 되어 있는데 네가 가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알아봐 줄래?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 너도 상속인에 해당돼서 받으러 갈 수 있지 싶은데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래? 그럼 내가 보험회사 전화해 볼게. 수령인이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 특정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 가족인 다른 사람이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면 되지? 그래, 네 아버지가 미리 알아봐 놓으래. 어지간히도 우리가 걱정되시나 보다. 아무것도 못할까봐. 당신 몸이나 걱정해야 할 때 왜 우리 걱정을 하는지. 또 흐느끼는 친정 어머니를 달래며 화장대 앞에 거울을 보고 있었는데 남편 눈빛이 묘하게 반짝이는 걸 느꼈죠.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까 전에 전화할 때 왜 그렇게 빤히 쳐다본 거야? 어? 이제 좀 있으면 장모님 생신이잖아.
안 좋은 일도 있으신데 생일이라도 좀 좋은 날 되셨으면 싶어서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뭘 해드리면 좋아하실까? 갑자기 무슨 일로? 해마다 식사하고 용돈 조금 드리고 그게 일상이잖아. 선물하려고 할 때마다 경기하면서 안 된다고 한 사람이 무슨 선물은? 이번에는 좀 다르잖아. 어머님도 많이 힘드시니까 기운 차릴 만한 일도 있으셔야지. 잘 생각해봐.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걸로. 그럼 명품 가방이라도 드릴까? 정말로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어요. 남편이라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물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이 센 척 나오니 저도 그냥 센 척하고 싶었던 것뿐이랄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갑자기 남편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걸로 사드리자. 내가 봐서 사올게. 진짜로 사드릴 거야? 그래, 지금이라도 사위 노릇 해야 하지 않겠어? 힘드신데 옆에서 지탱하지 못하면 마음이라도 전달해야지. 그 말에 당황한 것은 저였어요.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걸 사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인데 말이죠. 이때까지 저는 남편이 말만 그렇게 하고 사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남편이 진짜 가방을 사왔더라고요. 저도 아는 유명 브랜드의 고가의 명품 가방을요. 중고로 사도 몇백만 원이 넘는 이 가방을 남편이 가져오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친정엄마 생신날 그걸 떡하니 내놓으니 엄마 얼굴이 요 근래 드물게 활짝 피더라고요. 계속 힘든 일만 있었는데 좋은 일 정도는 있어야죠. 당신 이거 진짜로 사온 거야? 비싸지 않았어? 무슨 돈으로 이런 걸 산 거야? 한 1,000만 원 정도 주고 샀는데 살 때 이렇게 큰 돈 주고 물건을 사본 적이 처음이라 후덜덜 떨리더라고. 하며 남편이 너스레를 떠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진심으로 남편에 대해 고마움을 느꼈어요. 그것이 고가의 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시기에 하나뿐인 사위와 딸이 맛있는 식사 대접에 마음을 다독여줄 따뜻한 선물을 해준다는 건 너무나 환영할 만한 일이니까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엄마가 기운을 조금 차리신 것 같아서 나도 기분 좋아. 당신이 명품 가방 해준 것만큼 나도 잘할게. 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장모님 잘 지탱해드려. 자주 만나 뵙고 연락도 하고 말이야. 그렇게 친정엄마 생신이 훈훈하게 끝나는가 했는데 그 다음날 시모에게서 시댁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갔더니 시모가 노발대발하며 저를 잡아먹을 것처럼 노려보더라고요. 네가 네 남편을 어떻게 요리를 했길래 그런 비싼 가방에 돈을 들이도록 만들었어? 말해봐. 네가 뭐라고 시켰으니까 나한테는 생전 선물도 안 해준 명품 가방을 처갓집에다 갖다 바친 거 아니야. 차별한다 내가 말했지만 이렇게 티가 나도록 나를 무시할 줄은 몰랐구나. 알고 보니 저희 엄마 카톡 프로필이 수정된 걸 보고 시모가 개거품을 문 거죠. 사위가 선물해준 가방. 그리고 사진에는 선물 받은 가방 사진이 떡하니 있었죠. 저는 당황했어요. 사실 처음에 뭘 사줄까 하고 물었을 때 명품 가방이라고 대답한 건 저였으니까요. 솔직히 진짜 사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 저도 시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그 가방은 저희 어머니 생신 선물로 이이가 선물해준 거라. 어머님 생신 때는 제가 예쁜 걸로 사드릴게요. 생일까지 어떻게 기다리니? 그리고 너희들 진짜 이러는 거 아니다. 내가 돈 때문에 명품 가방 때문에 이러는 거 같지? 아니야. 이런 사진 보면서 남편 없는 내 신세가 서럽고 자식이며 며느리한테도 홀대받는 내 인생이 불쌍해서 아이고. 말릴수록 더 심하게 과장되게 울고불고 하는 시모를 남편은 팔을 잡고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어머니, 잠깐 나가서 이야기해요. 조용한 데서 이야기 좀 하자고요. 놔.
내 전현한테 직접 들어야겠어. 너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제발요. 따라오세요. 결국 시모를 끌고 가다시피 한 남편은 시모와 집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걱정이 됐어요. 말주변 없는 저 사람이 제대로 말을 전달할 수 있을까 하고요. 정말 작은 걱정이었지만 이때는 너무 미치겠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진짜 시모의 분노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몰래 저도 나가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마침 베란다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시댁 집이 2층이라 당장 베란다 쪽으로 나가서 몸을 기울였어요. 처음에는 소곤거리는 소리라 안 들렸는데 최대한 집중하니까 잘 들리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지금 위독하신데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근데 보험을 빵빵하게 들어놓으셨는지 사망보험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나중에 그거 타면 어머니한테 더 좋은 거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아요. 예? 와이프 외동딸이잖아. 장모님이 받아도 반은 와이프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참으시라고요. 그 돈 들어올 때까지만. 그래? 아이고 잘됐네. 쓸모도 없는 며느리 이제야 쓸 일이 생겼어. 잘됐다 얘. 보험금 타면 그걸로 팔자 피는 건 순식간이야. 그 집안에서 너희 결혼할 때 해준 거 하나도 없더니 죽을 때가 되니 도움이 되는구나. 너도 이제 팔자 피는 거야. 잘됐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들은 게 진짜 현실인가? 이건 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두 사람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려 저도 불이 나게 현관으로 달려나갔죠. 열이 받아서 두 사람에게 한 소리 하려고 결심하던 차에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남편과 시모를 두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죠. 응, 엄마, 무슨 일이야? 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사위한테 받은 가장고리가 떨어져서 수리하러 갔더니 자기네 제품이 아니라며 수리를 거부하던데 이거 설마 가짜 제품이니?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고, 내가 거기서 받은 수모를 생각하면 손발이 떨리고. 아니, 가품을 줬으면 가품이라고 말을 해주면 될 것을 왜 가짜를 진짜라고 속이는 거니? 저는 그 길로 불이 나게 친정으로 달려갔고 그 가방을 들고 전문 매장을 찾았어요. 직원이 딱 보더니 SA급도 아닌 B급 짝퉁이라더군요. 저도 친정어머니도 명품을 직접 본 적이 없으니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길도 없었던 거고요. 실망한 친정어머니를 달래는 저는 수치스러움과 분노로 머릿속이 가득 찼어요. 이혼. 바로 이날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막대 먹은 무개념 짠돌이 남편과의 이혼을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 나쁜 놈과 아버지를 모욕한 시모에게 복수를 계획했어요. 지들이 했던 대로 아주 치사하고 더럽고 열받는 복수를 말이죠. 이후로 저는 대놓고 시댁과 친정을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것이 있으면 무조건 시모가 있는 데서 친정에 해줘야겠다고 이야기하고 제가 모은 돈을 털어서 친정에 바리바리 먹을 것, 입을 것, 가전제품 같은 것들을 해다 줬어요. 남편과 시모가 볼 때 더 많이 해드렸죠. 시모에게 이보다 더 크게 열받는 일이 있을 수 없고 남편은 유산 때문에 꾹 참고 있는 게 보였죠. 그래도 본인도 참기 힘들었을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걸 참느라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치만 이제 짠돌이가 힘들어하든 말든 제 알 바 아니죠. 무개념 막말 시모는 결국 참지 못하고 제게 한 소리 해댔어요. 이게 보자 하니까 친정집에는 발길 좀 끊으랬더니 매번 왔다 갔다 하며 이거 사주고 저거 사주고. 너는 이 시댁 식구들은 보이지도 않냐? 이렇게 대놓고 사람 차별하고. 자식은 부모 닮는 법이야. 네가 그러면 네 부모가 욕 얻어먹는 건 당연한 이치지. 어디 가서 우리 집 며느리라고 하지 말거라. 네, 차별하는 거 맞고요. 저는 외동딸이라 저희 친정집 식구도 소중해요. 어머님네는 아들이 셋이나 되는데 챙겨줄 사람도 그만큼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은 저 하나뿐이거든요. 제가 아무리 친정을 챙겨도 어머님네 세 형제가 챙기는 것보단 덜하겠죠. 안 그래요? 시모에게 아들 셋은
자신과 똑같은 구두쇠들 셋이었거든요. 그러니 용돈도 저만 드리고 있었고 나머지 형님들은 용돈 자체도 드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친정에 해주는 것들이 부러울 법도 했던 거죠. 그래서 힘껏 빈정거려줬어요. 그것도 아들 못 낳은 너네 엄마 팔자지. 그럼 아들을 든든히 낳았어야지. 이렇게 남의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딸에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너희 집안도 참 사람들이 베어먹지를 못했어. 결국 친정집을 걸고 넘어지는 시모에게 저는 대놓고 두 아주버님 흉을 좀 봤어요. 아, 그래서 어머님은 두 아주버님한테 잘 대접받고 계시나요? 연락도 자주 안 하시는 것 같던데. 형님들도 연락 없으시잖아요. 하긴 그것도 어머님 팔자시죠. 어머님이 매번 자식은 부모 닮는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딱 맞네요. 두 아주버님도 어머님을 똑 닮으셔가지고 참 야무지세요. 그죠? 뭐? 인연이 이거 아주 못하는 말이 없네. 이제 막가기로 결정한 거니? 이 싸가지가 없는 년, 막 떼먹은 년. 어디서 이런 벼락 맞을 년이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불쌍한 친정집 챙겨주느라 시모 고생하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지? 네 남편을 본받아. 장모 눈치 보느라 그 비싼 가방까지 해주고. 가방 이야기에 빡친 저는 웃으며 시모에게 말했어요. 저도 가방 사드릴게요. 그럼 됐죠? 그리고 며칠 뒤 시모의 생일날 저는 정말로 가방을 샀어요. 물론 짝퉁으로요. 생일날 그 가방을 받고 좋아하는 시모의 얼굴에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조만간 그 얼굴이 일그러질 걸 생각하며 저는 싱긋 웃었어요. 남편놈은 본인이 장모에게 해준 가방 때문에 제가 시모에게 가방을 선물해줬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뭐 반쯤은 맞는 말이었죠. 짝퉁 선물에는 짝퉁 선물로. 저는 얼른 그게 가짜라는 걸 알아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모의 가방 지퍼 부분을 잡고 확 뜯어버렸어요. 시모에게 수리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 구매처 장소까지 똑똑히 알려드렸죠. 그리고 며칠 뒤 수리하러 갔다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온 시모의 모습에 저는 시치미를 뚝 떼고 앉아 있었어요. 너 나한테 감히 가짜를 줬어? 어떻게 할 거야? 그 명품점에서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 예, 너 네 와이프가 나한테 가짜 가방을 준 거 알고 있었니?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 생신에 가짜 가방을 선물하면 어쩌자는 거야? 진짜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구나. 내가 장모님께 해준 게 얼만데 이런 식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아. 은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다른 사람은 다 나 욕해도 당신이랑 어머님은 나 욕하면 안 되지. 당신이 했던 짓이 있는데 나를 탓하는 건 웃기지 않아? 뭐라는 거야 얘가? 어머님 모르셨어요? 댁의 아드님이요. 장모한테 B급 가짜 가방을 줬더라고요. 생신 선물로요. 그래놓고는 명품 가방이라고 속이고는. 그래서 저도 어머님한테 똑같이 드린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받았던 것처럼 짝퉁 가방으로요. 아드님이 뿌린 대로 거둔 거니까 불만은 없으시죠? 그거 언제 알았어? 아니 그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는 알고 싶지도 않아. 짝퉁? 그것도 괜찮아. 처음부터 가짜라고 이야기했으면 차라리 나았어. 돈 없지만 다음에는 진짜를 사주겠다고 이야기했다면 우리 형편에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며 좋게 넘어갔을 일이지. 그런데 당신은 그걸 숨겼어. 아니, 거짓말을 했지. 1,000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산 것처럼 사기를 쳤어. 자기 장모한테 말이지. 이 사기꾼. 서슬퍼런 제 모습이 처음인지라 남편과 시모는 놀란 눈치였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는 한 방 더 먹여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주는데 그 일 덕분에 우리 엄마가 괘씸해서라도 나한테는 아버지 보험금 안 주겠대. 어차피 지정수령이니라 엄마한테 다 가는 거라 나는 한 푼도 못 받는다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도 법정 상속인인데 왜 못 받아? 나도 몰라? 아니면 우리 엄마한테 직접 물어볼래? 진짜로 안 줄 생각인 건지. 남편 놈이 진짜로 급했는지 친정엄마한테 곧바로 전화를 걸더군요.
그 탐욕 가득한 눈빛이 어찌나 한심하던지 물어보랬다고 그걸 전화하는 저 뻔뻔함에 치를 떨었죠. 어머님, 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와이프는 장인어른 사망보험금 못 받습니까? 그래, 자네는 우리 집을 뭐라고 생각하는 겐가? 자네 장인 사망보험금은 이 집에서 알아서 할 일이야. 자네가 신경 쓸 일 아니지. 나는 지금 자네에게 크게 실망했어. 이런 무례한 전화도 그 중에 하나지.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전화하지 말게. 미리 친정엄마와 계획해둔 거였어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이 사라진다면, 내 몫이 사라진다면 이 짠돌이가 어떻게 나올까 하고, 아마 분명히 높은 확률로 제가 바라던 말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예상이 맞았어요. 남편의 절박하던 얼굴은 금세 뻔뻔하게 바뀌더라고요. 그 얼굴에는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당신이 사망보험금 못 받는다면 나랑 같이 살 필요 없어. 우리 이혼해. 짠돌이 남편 싫다며. 매번 차별 운운하는 시어머니도 싫고. 그럼 됐잖아. 그냥 이혼하자. 그래, 너 잘 생각했어. 애도 못 가져. 처갓집이랑 차별도 하고. 이런 못 사는 집 딸보다 더 좋은 여자 이 나라에 널리고 널렸어. 위자료나 듬뿍 받아내라. 두 사람의 말에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지금 부부가 같이 사는 집도 제 명의로 된 전셋집이고, 그마저도 결혼 중에 마련한 게 아니라 제가 처녀 시절부터 마련해서 온 것인데, 지들 위자료 받을 생각으로 가득하더라고요. 이혼 소송할 거지? 어차피 합의 이혼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는 당신이 유책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증거 모을 테니까 위자료는 아마 당신이 내야 할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위자료는 당신이 내야지. 나는 이미 어머님이 나한테 한 막말들 다 녹음해놨어. 카톡 대화 내용도 다 찍어놨고. 제 말에 심오한 남편은 그제야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그 뒤에 남편은 자기가 불리해질 것 같으니 뒤늦게 울며 불며 인정에 호소하며 매달렸지만 저는 냉정하게 뿌리쳤어요. 보험금 못 받는다니 냉큼 이혼하자던 놈이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다시 매달리는지. 결국 이혼 소송은 역시 저의 승리였어요. 그리고 그 판결 이후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친정엄마는 이혼한 제게 사망보험금의 반을 나눠주고 저는 보험금과 위자료, 전세금을 합해서 아주 좋은 집을 계약했어요. 그렇게 4년이 흘렀어요. 이미 저는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에 성공한 상태였죠. 내심 이번에는 절대로 짠돌이와 만나지 않으려고 조심 또 조심했는데요. 그렇게 만난 게 현재 남편이에요. 작은 상가를 소유한 남자로 결혼 직후 아기 천사가 찾아온 덕분에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 육아에만 힘쓰고 있었죠. 그러다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남는 시간엔 남편 상가에 가서 일을 조금씩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 건물에 청소 여사님 면접을 보기로 해서 아기를 안고 건물 관리실로 들어갔어요. 그 안에는 면접을 보기 위해 온 연세 지긋해 보이는 여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고개를 돌리다가 저는 익숙한 얼굴과 마주쳤어요. 바로 전시모였어요. 전시모는 제 모습을 보더니 제가 이곳에 면접 보러 온 줄 아시더라고요. 아이고, 어디서 남자 하나 꼬셔서 애 낳고 살고 있니? 세상에, 이런 청소하는데 올 정도면 네 팔자도 망한 거나 다름없구나. 여자 팔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펴는 법인데 네가 만난 남자가 얼마나 못났으면 이런 데를 와?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고 어떻게 사는지 척보니 알만하구나. 그러게 왜 그 난리를 치며 이혼까지 해가지고는 내가 무어라 말하기 전에 먼저 치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그냥 웃겼어요. 자기 처지도 모르고 여기 와서 잘난 체 하는 게 제 무덤 열심히 파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애는 하나 낳아줬나 보네. 우리 애가 너한테서 애 보기 싫어서
애를 안 가진 거 아니니? 잘했지. 애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울고 먹었을 거야? 애 있다고 양육비 내놓으라 어쩌라 했겠지. 애가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아무 말 없는 거 보니 너도 네 처지가 부끄럽긴 한가 보네. 그렇게 말하던 전시모의 눈이 제가 들고 있던 가방을 향하더라고요. 남편이 사준 브랜드 제품 가방이었는데 그걸 보고 피식 웃더라고요. 나쁜 버릇 또 나왔구나. 청소나 하러 다니는 주제에 가짜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니? 나한테 짝퉁 가방 선물할 때부터 알아봤어. 그것도 가짜지? 줘봐. 그때 내가 당한 수치를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가라앉지를 않아. 그러면서 제 가방을 뺏어갔어요. 가방을 험하게 다루며 상처를 내길래 제가 말해줬어요. 그거 가품 아니고 진품이에요. 이미 가죽에 기스가 났네요. 수리 비용 주실 거죠? 이거 수리 안 되면 하나 통으로 사주셔야 하는데 그 정도 능력은 있으신 거겠죠? 하긴 아드님이 셋이나 계시는데 그 정도 돈 없겠어요? 제가 차분하게 웃고 있으니 전시모도 약간 이상하게 생각한 듯 하더라고요. 제 가방이 바닥에 내팽겨쳐질 때 마침 관리실 문이 열리면서 관리 직원이 인사를 하러 나왔죠. 아이고 사모님, 왜 거기서 계세요? 여기 안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사모님? 저는 전시모가 바닥에 떨군 가방을 들어 먼지를 툭툭 털어냈죠. 고개를 드니 전시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게 보이더라고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일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자신이 던져버린 가방이 가품이 아닌 진품이라는 걸요. 네, 제가 사모님이고 오늘 이 건물 청소 여사님 구하는데 지금 남편이 면접 좀 봐달라고 해서 온 거예요. 일단 한 분씩 안쪽 방에서 면접 볼게요. 저희는 연이 있으니 먼저 면접 봐드릴게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저와 전시모가 관리인 방으로 들어갔어요. 따라오지 않을 줄 알았던 시모가 놀라서 그런지 아무 생각 없이 순순히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저희는 가족처럼 함께 일할 여사님을 구해요. 월급도 근처 분들보다 더 쳐드릴 건데 그만큼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꼭 맡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껏 알뜰하게 사시는 걸 제가 잘 봤잖아요. 우리 건물도 그렇게 알뜰살뜰 잘 꾸려서 청소해 주실 것 같아서요. 제 말에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불과 5분 전과는 정반대인 상황이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그 사색이 된 표정에 통쾌하기도 했고요. 절 괴롭힐 때는 보지 못했던 얼굴이 너무 속 시원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네요. 대체 뭘 하고 다니길래 늙은 노모를 일하러 여기까지 보냈대요? 요새 일 다니고 있긴 해요? 혹시 여전히 너무 알뜰하게 살아서 연세 드신 어머니 밖으로 일하러 보낸 걸까요? 뭐든 적당히 해야 하는 법인데 말이에요. 아들이 셋이나 계신 분이 이런 데서 일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욕할지도 모르겠네요. 걱정해주는 척 폭탄을 날리며 비웃자 전시모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화난 얼굴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이딴 곳에서 일할 줄 알아? 절대 안 할 테니 그리 알아. 저도 채용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받아들인다면 두고두고 갑질 제대로 할 생각이었는데 알아서 빠져나가더라고요. 나중에 전시모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아들이 셋이나 되는데 아무도 용돈 주는 자식이 없대요. 제가 있었을 때는 제가 드리는 용돈이 유일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자식 셋이 전부인 것처럼 굴더니 결국 용돈도 주지 않고 왕래조차 잘 안 한다고 해요. 본인이 뿌린 씨앗, 본인이 거둔 거죠. 그렇게 구두쇠같이 굴었으니 자식들도 똑같이 그렇게 큰 거죠.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이 건물로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시모가 건물에 해코지하지 않을까 매일 나와보고 있었기에 그 사람이 왔을 때 딱 마주쳤죠. 너 잘 만났다. 야, 너 나한테 사기를 치고 이혼을 해? 너 보험금 못 받는다더니 다 받아쳐먹고 나한테는 거짓말을 해? 왜 그게 잘못됐어? 나도 내 재산 지킬 필요가 있어.
네가 욕심내서 우리 아버지 보험금 노리는 거 모를 줄 알았어? 간도 크지. 어떻게 와이프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노려? 그래, 그거 내가 탔으면 또 그 집구석에서 부어 삼겨지고 있었겠지.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었어. 뭐? 이게 말이면 다인 줄 아나? 야, 이딴 작은 상가 하나 가지고 있다고 무서운 줄 모르나 본데 나는 니년 절대 용서 못해. 나한테 거짓말하고 이혼한 거니까 사망보험금은 토해내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 그게 왜 맞는 말이야? 그리고 그걸 내가 왜 토해내? 아버지 사망보험금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 엄마 거야. 그리고 이 건물? 이거 내 거 아니야. 내 남편 거지. 그러니까 남편 불러서 법적 대응하기 전에 얼른 꺼져. 앞으로 이 근처 얼씬거리지도 마. 알아들었어? 이 찌질아. 건물이 남편 거라는 이야기에 전 남편은 사색이 돼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나가더라고요. 아니, 와이프 아버지 보험금 못 받는다는 이유로 이혼하자고 했던 놈이 다시 찾아와서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찌질함의 끝을 보여준 더러운 놈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찌질한 전 남편을 본 적은 없었어요. 재혼한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눈에 불을 켜고 건물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도 찌질이와 헤어지고 좋은 남자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남편은 저희 친정에 너무 잘해줘서 가끔 미안할 정도거든요. 우리 집이나 시댁에서 뭔가를 사면 꼭 친정에도 사드리자며 먼저 권하니 제가 도리어 마다할 정도예요. 솔직히 우리 집에 너무 잘해주니까 저도 자연스레 시댁과 남편에게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틀린 게 없네요. 이제 든든한 남편과 알콩달콩 잘 살아볼 거예요. 글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행복하세요.